네, 안녕하세요. 리플스토리 한핍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크고 도지코인도 같은 기간 동안 거의 30%가 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코인 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비트코인이 현재 달러 기준으로 25달러, 25K 부근이죠. 25K 부근이죠. 근데 지금 알트코인 하락폭은 비트코인이 19K까지 빠졌을 때와 동일하게 굉장히 알트코인 하락폭이 크다. 그래서 뭐 메이저 코인인 도지코인도 현재 예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은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 저평가가 됐다. 좀 가격 하락폭이 크다라는 거고. 자, 오늘 영상 후반부에 제가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위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도 지금 현재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인데 도지코인도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 비트코인 하락폭에 비해서 현재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도지코인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굉장히 좀 크게 받는 코인인데 작년 10월 트위터 인수 후에 도지코인이 거의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도지코인은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 도지코인을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언급 안 할 때 지금 같은 구간에서 도지코인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지금 도지코인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여전히 지지를 하냐? 이게 핵심이죠. 뭐 가격이 빠지는 건 당연히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현재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도지코인이 저점이 아니더라도 더 빠진다.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우선 오늘 도지코인 1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할 거고 최대 4억까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도지코인에 지금 투자를 하지 마라. 실제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 도지코인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오늘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확실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나왔죠. 그래서 디센티스라는 사람인데 현재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5일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의 스페이스 대담 어제 새벽이죠. 그래서 도지코인에 대해서 묻는 일론 머스크의 질문을 대답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만 칭찬을 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은 좀 잘못된 거고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도지코인도 똑같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대화 내용을 좀 들어볼 거고 정확한 내용이 뭐냐면은 데이비스 삭스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이 디센티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대화에 끼어들었다라는 거죠. Dogecoin too. That's what I've said. 그래서 내용을 잘 들어보면 영상 마지막에 비트코인을 누구든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디센티스가 도지코인도 그렇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에게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도지코인을 들어갔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몇 천억대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다단계 사기 혐의로 356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도지코인이 지금은 좀 많이 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SEC에도 일론 머스크가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도지코인의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도지코인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대담에서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도지코인이 94.6원이죠. 그래서 오늘 매수를 들어갔던 이유가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이 전반적으로 21년 3월부터 많이 빠졌죠. 근데 그 이후에 저점을 확실하게 좀 형성을 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런 패러럴 채널 안에서 도지코인이 이쪽 추세 하단이 저점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호재가 나오면서 도지코인 상승 그리고 상승 후에 다시 하락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추세 알트코인들이 이런 추세를 깨려면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도지코인을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좋고, 사실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 도지코인 재료가 나오면은 이런 추세 상단 부근에서 매도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수익률이 40%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매수를 들어갔고, 최대한 83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할 생각이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도지코인 200원, 160원 이런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비트코인이 4월 중순부터 31K를 찍었을 때 조정을 받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들고 있던 현물도 다 정리를 했다. 그래서 리플과 도지코인 같이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손익비가 나쁘지 않은 재료가 남아있는 코인들을 들고 가면 좋겠지만, 결국 이런 코인들도 비트코인이 빠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좀 비트코인이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같이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추세 하단에서 다시 잡으면 다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코인 투자를 못해서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선은 첫 번째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는 이유들이 명확했죠. 테더 도미넌스를 비롯해서 온체인 지표상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제가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원래 현물을 좀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이 빠질 때 같이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챙겨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 무료 시그널방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도지코인 매수가, 언제 진입을 하면 어디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저희 무료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 평단가가 130원, 이 13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정보들, 실시간 대응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도지코인을 과감하게 비트가 많이 빠질 때, 공포지수가 조성이 될 때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코인, 알트코인들 너무 복잡해요. 외국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데,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상단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공유방 초대를 좀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방은 유료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상단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남겨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관점을 좀 복기를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몇몇 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코인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반적으로 좀 이런 기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지금 비트가 27.7K, 이쪽 부근을 이탈을 하는 건 괜찮다. 근데 진짜 이탈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가 26.5K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6.5K를 이탈을 하면 이때는 26이 아니라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25.8K까지 빠졌죠. 그리고 좀 제일 심각한 게, 제가 계속 MA 120선, 이평선 120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빠진다. 근데 그게 25.8K죠. 그리고 C파동이 마무리되는 구간이 최소한 25.1K까지는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보통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가 이런 120선을 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징후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120선 부근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오는 척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상승이 좀 크게 나왔을 때 이런 120선을 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파동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게, 원래 엘리어트 5파동이죠. 근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상승도 3파동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하락도 3파동에서 끝나는 게 많다. 그래서 제가 항상 관점을 말씀을 드릴 때 5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파동에 대해서만 딱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120선 지지하고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하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3파동까지 나오는 게 스탠다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이때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120선에서 지지가 나왔던 거고, 제가 이때도 비트가 25K에서 조정이 무조건 나온다, 조정이 나오고 더 큰 상승이 나온다, 제가 이렇게 이때도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승 임펄스가 끝이 났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제가 테더 도미넌스나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0선을 지지하기보다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자, 만약에 120선을 이탈을 하고 비트가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자, 어디까지 빼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좀 중장기적인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지금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이제 120선을 터치를 하면서, 자, 좀 크게 보시면, 자, 120선 부근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다가 다시 빼는 경우가 있고, 그냥 12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할 틈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한 8에서 10% 정도,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빼는 장대 음봉이 나오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보통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캔들이 나올 때는 보통은 거래량이 좀 많이 없을 때입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저희 단톡방에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이 좀 비트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인데, 자, 이거를 좀 해석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계속 빠진다, 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 지금은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정이다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거래량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비트가 19K부터 16K까지 빠졌을 때 거래량과, 그리고 16K부터 31K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좀 보시면, 지금 현재 거래량은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배 이상, 눈으로 봐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거래량을 좀 해석을 해보면, 자, 우선 19K에서 이 16K, 이쪽 구간의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는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트를 저기 위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매도를 하는 그런 구간인데, 자, 여기서 이제 거래들이 1차적으로 이 하락 물량을 좀 받아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부터 이 상승세가 나왔을 때 거래량은, 자, 지금 현재 거래량을 봤을 때는, 자, 이 거래량은, 자, 비트코인 단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진입을 했던 물량이 아니라 장기 매집 물량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자, 지금 비트가 상단 저항대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매수가 들어왔던 비트코인 물량이 지금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자, 추가적인 매수세도 없다, 그러니까 즉 시장에 이 코인을 사기 위한 자금이, 신규 자금이 더 이상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한다,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 그리고 현재 금리 자체가 원체 높아서 거시적인 인사이트에서 보면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그나마 단기적으로 좀 호재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다음 FOMC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날짜를 보시면 6월 14일인데 지금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70%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준 점도표를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사이클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승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나오면 금리 동결 기간이 6개월, 그리고 금리 하락하는 기간이 6개월,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동결시키고 하락시키는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자, 지금 금리를 2022년 4월부터 올렸는데, 자,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동결을 하는 기간도 최소한 한 6개월에서 한 1년일 테고, 자, 이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금리가 인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 동결 들어가면서 추후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자, 당연히 시장에 돈이 풀리고 비트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31K부터 비트가 하락한다, 자,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온다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가 더 이상 상승할 만한 재료가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 1차적으로 비트가 뭐 지금 25K다라고 해도 고점 대비 60%가 넘게 하락을 했고,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좀 평가절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이유도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인데, 자,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비트코인이 거의 한 6K 정도가 빠졌죠. 반대로 자금이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또 추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낙담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임펄스는 비트가 좀 중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고, 자, 지금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 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이쪽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테더 도미넌스가 저점을 오래 다졌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빠지면서 비트가 상승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8% 정도까지는 무조건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제 관점대로면 비트가 더 빠져야 되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 추세선을 잘 보시면은 현물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2020년 3월이죠. 테드 도미넌스가 추세선 상단을 터치를 했는데, 자, 이때가 코로나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자, 이때는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규제한다라고 했던 시점이고, 자, 2022년 6월 루나 사태죠. 그리고 2022년 11월, 자, 이때는 FTX 사태가 터졌고요. 그 이후로 지금 비트가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비트가 좀 빠지는 타이밍이다, 지금 현재는. 자, 그리고 다음 우리가 현물을 정말 패닉셀이 나왔을 때 보통 자, FTX 사태와 같은 자, 이런 시점에서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 이때 여러분들 현물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테드 도미넌스를 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만약 테드 도미넌스가 이쪽 부분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겁먹지 말고 현물 매수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테드 도미넌스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자리가 이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된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더 나오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과 브리핑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도 자, 저는 뭐 리플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리플 매달마다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뭐 도지코인 장기 투자할 거예요. 3년 보고 투자할 거예요. 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냉정하게 코인 시장 접으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테드 도미넌스만 보더라도 자, 불장 사이클이 보통 2년 반에서 한 3년이죠. 이미 사이클이 한번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3년 동안, 뭐 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한다.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은 코인 시장을 이해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5분봉으로 봤을 때 맥점을 좀 잡아드리면, 이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26.5K는 현재 완벽하게 이탈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25.8K 부근에서 뭐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26.5K를 다시 이렇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 25.8K도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6.5K를 다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비트가 좀 더 있다가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27.5K까지 열어놓으면 되고, 25.8K가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 밑에는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C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25.1K까지 열어놓으면 되고, 제가 한 3일 전에 올려드렸던 온체인 지표를 보면 한 25.8K 부근에서 원래 매수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드렸던 말씀이 지금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25.8K 부근에 지지 라인이 있는데 매수벽이 있는데 그렇게 매수벽이 두껍지 않다. 한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지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25.8K 부근에 매수벽이 없어졌죠.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25.1K 부근에 우선 1차적으로 매수벽이 좀 강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온체인 지표를 보면 최근에 고래들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보통은 상승장에서 이렇게 고래들 매수세가 들어오면 비트가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계속 빠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뭐 2억 달러가 입금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매도하러 들어온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고래들이 콜드 월렛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입금을 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거래량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8K가 절대 강력한 지지선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고래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주체가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